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집 앞 담벼락에 빨간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 경매, 감정평가, 진행 예정 같은 무서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평생 땀으로 산 집이 이렇게 날아가네. 어머니, 잠시만 쉬어가세요. 무료 체험입니다. 안마의자에 앉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안마의자 할부 대출 첫 번째 납입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했는데요. 그 안마의자는 무료로 받은 거라고요. 안마의자 구매 대금 3천만 원을 3년 할부로 계약하셨고 고객님 집을 담보로 설정하셨어요. 엄마, 3천만 원이라고요? 나도 몰랐어. 무료라고 해서 그런 큰 금액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신중했어야죠.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수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김말수는 새벽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뜹니다. 76살의 몸이지만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지켜온 시간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옆자리는 벌써 3년째 비어 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침실 협탁 위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어요. 1988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남편은 55살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 하루를 시작하네요. 말수는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져요. 40년 동안 두 사람이 살던 집이 이제는 너무 크고 넓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세수하는 소리, 라디오 틀어놓고 체조하는 소리,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림으로 아침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말순의 발자국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집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손은 저절로 2그릇 분량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습관이 안 고쳐졌네. 혼자 중얼거리며 쌀을 한 번 더 헹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말수나 밥이 너무 지러하고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 그립기만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말수는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젓가락질은 정갈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는 신세가 될 줄이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밥은 꼭꼭 씹어 삼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8시가 됩니다. 아들 현수는 이맘때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외국으로 떠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일주일에 2번씩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졌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바빠서인지 통화할 때마다 현수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거기서 조심히 지내세요. 저도 일이 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늘 같은 말로 전화를 끝내는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손자 준호는 더더욱 목소리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가족 사진을 보며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며 이웃집들을 하나씩 둘러봅니다. 김 여사네는 벌써 빨래를 널고 있고 박 할아버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고받으며 골목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까지는 나누지 않아요. 모두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 전통시장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말수는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구경하며 걸어요. 새로 생긴 가게도 보고 공사 중인 건물도 지켜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말순의 하루는 늘 똑같이 흘러갑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와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채소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가게라서 말순의 취향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상추가 정말 싱싱해요. 어떠세요? 말순은 상추 한 봉지와 오이 3개, 감자 몇 개를 삽니다. 혼자 먹을 양치고는 많지만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졌거든요. 할머니, 혹시 안마의자 관심 있으세요?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건데. 갑자기 채소 가게 옆에서 젊은 남자가 말을 건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요즘 이런 권유가 부쩍 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간단히 해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시작됩니다. 말순의 유일한 즐거움은 집 앞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장미꽃과 채송화, 봉선화가 계절마다 예쁘게 피어납니다. 물뿌리개로 하나하나 꽃에 물을 주며 말수는 혼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피어 있구나. 너희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야. 꽃들은 대답 없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릴 뿐이지만 말순에게는 그것도 위안이 됐어요. 가끔 나비가 날아와 꽃잎 위에 앉으면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시청합니다. 아나운서가 전하는 세상 소식들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이야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이야기들.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멀고 낯선 일들이었죠. 아들이 사다 준 똑똑한 전화기도 여전히 어려워요. 전화 받기와 걸기 정도만 겨우 할 줄 알았거든요. 가끔 잘못 만져서 이상한 화면이 나오면 당황스러워 그냥 껐다 켰다 했습니다. 현수가 엄마 이것저것 배우시면 재미있으실 텐데라고 말했지만 배울 의욕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어요. 밤 9시쯤 되면 남편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시장에서 상추 사왔는데 당신이 좋아하던 그 집 말이에요. 사장님이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혼잣말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남편은 늘 조용히 웃고만 있지만 말순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이었어요. 집은 빚 없이 온전히 말순의 것이었고 남편이 남긴 적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말순의 노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행사인지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자신의 평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트 앞 광장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스러운 안마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잠깐만 쉬어가세요.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 앞을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특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쉬어가시면서 무료로 안마 체험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목소리가 너무 상냥해서 말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지나가려 하자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말순의 장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님, 장 보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잠깐만 앉아서 쉬어가세요. 완전 무료입니다. 아무것도 사라고 하지 않아요. 말투가 워낙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려서 말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벌써 안마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다. 이것 참 좋네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말순도 요즘 허리가 아픈 날이 많았는데 잠깐 앉아보는 것쯤이야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님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말순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가장 끝쪽에 있는 고급스러운 안마의자로 데려갔어요. 안마의자에 앉는 순간 말순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게 뭔가요? 의자가 말순의 몸에 맞춰서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등과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할머님? 시원하시죠? 직원이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이런 건 처음 앉아봐요.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특별해요. 할머님,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거거든요. 15분 정도 안마를 받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일어나려고 하자 직원이 급하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님, 잠깐만요.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이 안마의자를 할머님 댁에 무료로 설치해 드릴 수 있거든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비싼 물건 아니에요, 할머님. 정말 무료예요. 저희가 새 제품 출시 기념으로 선착순 10분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회수해 드립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손해볼 게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류만 간단히 작성하시면 돼요. 체험 동의서 같은 거예요.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방금 경험한 안마의자의 시원함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의자가 하나 있다면 외로운 시간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중에 필요 없으면 가져가 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할머님.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려요. 할머님은 그냥 편하게 사용만 하시면 돼요. 직원이 태블릿 컴퓨터 같은 기계를 꺼내더니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성함하고 주소만 적어주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끝이에요. 말순은 안경을 꺼내서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글씨가 좀 작네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성함 쓰는 곳이고 여기는 주소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체험동에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말수는 직원의 말을 믿고 차례대로 이름과 주소를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빨간 도장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을 의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무료 체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화면의 네모난 칸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내일 오후에 기사님이 직접 댁으로 배송 나갈 예정이에요.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어요. 그럼 정말 무료인 거죠? 한 번 더 확인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싶었지만 워낙 친절하게 대해줘서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원한 안마의자가 집에 있다면 외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기가 한결 나을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안마의자라는 걸 받게 됐는데 무료래요. 당신도 허리 아프다고 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말수는 왠지 남편도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안마의자가 집에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찍은 그 작은 도장 하나가 40년간 지켜온 집과 평생의 안정을 모두 앗아갈 무서운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말수는 집 앞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온다던 안마의자가 언제 올지 궁금해서 대문 쪽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큰 트럭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님, 안마의자 배송 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커다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상자가 워낙 크고 무거워 보여서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기사들은 능숙하게 상자를 거실로 옮기고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니 어제 마트에서 앉아봤던 바로 그 안마의자가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가죽 의자가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니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할머님, 시험 삼아 한번 앉아보세요. 기사가 의자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었어요. 의자가 웅웅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수는
조심스럽게 앉아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원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 정말 좋네요. 말순이 만족스러워하자 기사들도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이 켜는 거고 이 버튼이 색이 조절하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그냥 빨간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기사들이 떠나고 나니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던 때부터 있던 소파와 텔레비전, 작은 찬장들 사이에 이 큰 의자가 들어오니 뭔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에도 좋은 의자가 생겼네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익숙하지 않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겉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뜯어봤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월 할부금, 대출 원리금, 연체 이자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읽어봤지만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무료로 받은 안마의자인데 왜 돈을 내라는 편지가 올까요? 혹시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싶어서 봉투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말순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대출 약정서, 사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편지 내용을 보니 무려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이상한 편지들이 와서 신경이 쓰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 고객님이시죠? 저희 제일은행입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고객님, 안마의자 할부 대출 첫 번째 납입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안마의자는 무료로 받은 거라고요. 고객님, 저희 기록에는 분명히 대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의자 구매 대금 3천만 원을 3년 할부로 계약하셨고 고객님 집을 담보로 설정하셨어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담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도 찍으셨잖아요. 월 할부금이 120만 원인데 이번 달분을 납입하지 않으시면 연체 이자가 더 붙습니다. 말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월 120만 원이라니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그날 서명한 건 체험 동의서라고 했거든요. 무료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고객님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셨어야죠.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제야 그날 마트에서 찍었던 도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체험 동의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구매 계약서였던 거예요. 말수는 급하게 그날 받았던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를 꺼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 중에 담보 설정 동의, 할부 구매, 계약, 대출 약정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숨어 있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말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40년 동안 가꿔온 집이 한순간의 실수로 위험에 빠진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안마의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마운 존재였던 의자가 이제는 무섭기만 했어요. 이 의자 때문에 평생 모은 집이 사라질 수도 있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순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어요. 대출 상환 독촉입니다. 연체료 안내입니다. 하는 차가운 목소리들. 말수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말순이 연체 통지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니 빨간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겉봉투에는 최종 독촉장이라는 무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담보권 실행 예고라는 더욱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 뭐지? 말순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에 적힌 내용만큼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오후 말순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도 말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벌써 소문이 났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골목 끝집 할머니 말이야. 요즘 이상한 편지들이 많이 온다더라. 아, 그 집? 빨간 봉투가 대문에 붙어 있던데? 말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벌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김 여사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말순이 대답하자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김 여사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 우리가 이웃인데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싶어요. 혹시 돈 문제라면 정말 괜찮다니까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하던 말순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그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여사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말순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건너편에 있는 안마의자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의 의자만 아니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받아보니 외국에 있는 아들 현수였어요. 한 달 만에 걸려온 전화라서 말수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빠 보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말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기회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서 안마의자 사건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현수도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3천만 원이라고요? 현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왜 그런 걸 함부로 계약하셨어요? 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던 것인데 오히려 아들에게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무료라고 해서. 엄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모르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저도 여기서 적응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현수야, 엄마가 이 집을 잃으면 어떻게 하니? 말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어요. 엄마, 저는 지금 자리 잡기도 바빠요. 그런 큰 금액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신중했어야죠.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수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자책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떠나고 내가 너무 허술해졌어요. 이제 우리 집마저 잃게 생겼어.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인데 이마저 날려버릴 줄이야.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미소조차 원망스러웠어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말순은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가꿔온 작은 정원이 달빛에 비춰져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 매년 피워내던 봉선화들, 이 모든 것들을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76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남편의 영정에 아침 인사를 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대문 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김말순 시댁 맞지? 응, 여기 맞아. 법원에서 나온 서류대로라면 여기야. 말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창문 사이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에서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어요. 빨간 종이 같은 것이었는데 멀리서도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집 앞 담벼락에 빨간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 경매, 감정평가, 진행 예정 같은 무서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 할머니 집 경매 넘어간다더라. 3천만 원 때문에 집을 잃다니 참 안 됐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해야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말순의 귀를 찔렀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경매 물건 현장 확인차 왔습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했어요. 경매 물건이요? 네, 이 집이 다음 달에 경매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미리 사진 좀 찍어야 해서요. 부동산 직원들은 말순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기 방이 몇 개지? 화장실은 어디 있어? 마치 이미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하는 모습에 말순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 집인데. 할머님, 이미 법원에서 경매 결정이 났어요. 곧 새 주인이 생길 거라고요. 부동산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가꿔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경매 낙찰되면 새 주인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사 준비 하세요. 차갑게 말하고 나가는 부동산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경매 공고문을 보니 집값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적어도 5억 원은 하는데 경매 시작가는 3억 5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급하게 처분하다 보니 죗값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평생 땀으로 산 집이 이렇게 날아가네. 말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장만했던 가구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던 식탁, 손자 준호가 뛰어다니며 놀았던 마루바닥,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 며칠 후면 남의 것이 되어버릴 거라니. 더 가슴 아픈 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이웃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냉정한 거지?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계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나가기 싫었지만 계속 부르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말순 씨, 나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 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김 여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큰딸이 비슷한 사기를 당했어. 건강식품인가 뭔가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할부 계약이었더라고.
금액은 말순 씨보다 적었지만 말이야. 김 여사의 말을 듣고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말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행히 딸이 미국에서 일해서 돈을 보내줘서 해결했어.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이 많다더라고.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단이야.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김 여사, 혹시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글쎄, 대부분 포기하고 돈 내고 끝내던데. 하지만 몇 명은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는다고 하더라고. 말순 씨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김 여사의 말에 말순은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그런 분한테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무료 상담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특히 어르신들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 연락처 알려줄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협탁 위에 적어두고 내일 꼭 전화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아직 포기하지 말자. 남편 영정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어요. 경매라는 법적 절차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사기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지를. 과연 76살의 할머니가 이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말순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말순은 김 여사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마의자 사기를 당한 김말순이라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해서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르신 사기 사건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예상보다 친절한 대답에 말순은 안도했습니다. 오후 2시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높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말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수진 변호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말수는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트에서 안마의자를 체험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수진 변호사는 말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님, 그때 계약서를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직원이 체험 동의서라고 해서 믿었거든요. 그럼 계약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말수는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진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님,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속여서 고액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크고요. 말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더 좋고요. 수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말수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져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계약서 사본, 은행에서 온 편지들, 경매 관련 서류들까지. 그런데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안마의자 체험 행사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순이 계약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다른 할머니도 똑같은 직원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 혹시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김 여사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같은 골목에만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70대 박 할아버지는 공기청정기를, 60대 후반 최 여사는 안마 매트를, 80대 윤 할머니는 말순과 똑같은 안마의자를 속아서 계약했다고 했어요. 모두 똑같은 수법이네요. 김 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속이고 체험, 동의서라고 거짓말하고 글씨는 작게 써서 못 보게 하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니 사기단의 수법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당한 피해였습니다. 말수는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 수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여러 명이 함께 오셨네요. 이렇게 되면 집단 소송이 가능합니다. 수진 변호사는 기뻐하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할머님이 가져오신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속인 증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경매는 어떻게 하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매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수진 변호사의 말에 모든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말수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날 마트 행사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기단이 사용했던 가짜 회사 정보도 조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완전 사기꾼들이었어요. 한 상인이 증언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 변호사가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계약 무효 소송 접수가 완료됐고 경매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어요. 말순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한 거예요? 네, 할머님이 가져오신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님들이 수집한 증거가 정말 훌륭하거든요. 말수는 처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느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는 안 됐을 텐데 이웃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기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긴 상대인지를. 그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과연 말순과 동네 할머니들이 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76살 나이의 증인석에 서야 한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영정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전 9시 말수는 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한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수진 변호사가 격려해 주었지만 말순이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와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앉은 사기단 대표를 보는 순간 말순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마트에서 자신을 속였던 바로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말순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김말순 외 3명대 안마의자 판매업체 계약 무효 확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변호사가 나서서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속여서 고액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모든 계약을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말순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부름에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증인은 김말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질문에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서 말해야 했어요. 그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궁금해서 잠깐 봤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무료 체험이라고 했어요. 말수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저는 글씨가 흐릿해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체험 동의서라고만 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계약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신 겁니까? 공격적인 질문에 말수는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무료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말순이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님, 그럼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수진 변호사가 도와주듯 질문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날 우연히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도 똑같은 직원에게 속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법정 스크린에 그날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사진에는 같은 직원이 여러 명이 고령자들과 계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수진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사진의 위력은 어떤 말보다도 강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박 할아버지, 최 여사, 윤 할머니 모두 똑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무료라고 했어요. 체험 동의서라고 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못 봤어요. 일치하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고석에 앉아 있던 사기단 대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자신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피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기단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속였습니다. 무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비싼 계약을 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평생이 무너질 뻔했어요. 말순이 증인석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모은 집 하나가 전부예요. 판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자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법정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모든 계약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만세.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이기셨어요. 집을 지키셨어요. 말순은 기쁨과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새로 심은 꽃묘를 돌보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 동안 시들었던 화단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철쭉과 노란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말순 씨, 안녕하세요. 김 여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김 여사는 말순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오늘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정말 기분 좋아 보여요. 말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새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거실로 들어가니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책상과 예쁜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사기단에서 가져간 안마의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그 책상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가끔은 손자에게 편지도 썼어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들도 예쁘게 정리해서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말순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우리 사건이 또 나왔더라고요. 김 여사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고령자 대상 사기 척결 대책 마련, 안마의자, 사기단 징역 2년 확정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봤어요. 자신들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외국에 있던 아들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현수야, 언제 왔니? 어제 비행기로 왔어요. 할머니, 보러 왔어요. 현수는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멀리서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엄마가 더 똑똑해졌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시다니. 현수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야. 이웃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어. 특히 김 여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김 여사도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놀러 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최 여사, 윤 할머니까지. 작은 거실이 금세 북적거렸어요. 우리가 진짜 해냈네요. 최 여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길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모두들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며 즐거워했어요. 수진 변호사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말순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님들이 용감하게 싸워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 요즘 다른 어르신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도 하신다면서요? 수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 이야기해드려요.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면서 조심하라고요. 실제로 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현수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외국에서 요리 배웠거든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김 여사와 다른 이웃들도 함께해서 더욱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말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식사 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말순과 현수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에요. 현수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말수는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너 일은 괜찮겠니? 괜찮아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엄마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현수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보, 이제 난 다시는 공짜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때 판사님 말씀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확실히 배웠거든요. 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웃들의 도움, 가족의 사랑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몇 주 후 말순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근처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 와서 주말마다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손자 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장미꽃이야. 매년 예쁘게 피어주지. 말수는 손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3년 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로 이사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료로 준다는 물건 권유받으신 적 없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며칠 전에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준다고 하던데요. 말순은 급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말순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의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말수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지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집도 지켰고 가족도 돌아왔고 좋은 이웃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에서 말수는 꽃들에게 물을 주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제 괜찮다. 난 다시는 공짜에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켜드릴 거야. 그 자리 안마의자가 놓였던 빈 거실 한쪽은 이제 작은 책상과 꽃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말순이 다시 찾은 평온한 노년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권유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완전히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지내세요.